예, 구급 독학입니다. 민법 조무사가 됐고요. 사실은 시험 붙고 민법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노무사 공부를 하면서 민법이 진입 장벽이 제일 높았는데 법 용어를 처음 보면은 진짜 막 괴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혼자 기출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네이버 사전 쳐보면서 했는데 그때 되게 속으로 답답했었습니다. 혼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명이 누군가가 이렇게 무료로 영어를 한번 찍어주면은 그게 공부할 때 되게 스피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고자 마음을 원래 먹고 있었고요. 비록 시험은 이렇게 됐지만 인강 없이 독학해서 이번에 민법도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75점 맞았으면 되게 유의미한 점수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일단 민법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용어고요. 용어만 어떻게 외우면은 이제 그 뒤에 채무, 채권 이런 거는 사실 공식이랑 흡사한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센스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예. 사실 저도 민법 공부하면서 버릴 건 많이 버렸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알고 이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하면서 제일 기초가 뭐냐? 책 펼치면 그냥 1번 아니면 2번에 항상 무조건 나오는 문제, 제한 능력자에 관해서 일단 영상을 찍어 보고자 합니다. 인강 방식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할 거고요. 괜히 그냥 개념서 보면서 하지 말고 법 공부 처음 할 때 인강 듣는 거 아니면은 무조건 문제부터 푸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처음에 기본서 봐도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냥 문제를 풀고 문제 안에 용어 모르면은 그걸로 사전으로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찍게 됐으니까 혹시 민법을 아직 진입하기 전이라면 제 영상들을 보고 용어 정리 같은 걸 한번 해서 이렇게 법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용어를 잘 외우는 꿀팁은 그 용어를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은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법이라는 게 다 한자어로 돼 있고 그렇게 그냥 머리에 넣으려면 한자 베이스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힘들 텐데 그래서 제가 외우는 용어 외우는 꿀팁은 제가 제한 능력자가 있으면 제가 아는 다른 단어 혹은 이미지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치환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반복하면은 그것도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영상 한번 돌리시면은 어려운 법 용어 단어들 이런 거 쉽게 외우실 수 있게끔 최대한 해볼 테니까 민법 아직 진입 안 하신 분이 계시고 인강 없이 독학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각설하고 바로 민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 또 인강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인강은 중간에 컷 자르고 안 하던데 자막도 없고 저도 인강처럼 한번 해볼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처지죠. 일단 51번 문제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제한 능력자가 뭐냐? 사실 이거는 단어만 딱 봐도 느낌 오실 거예요. 그냥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겠죠.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 대표적인 4개 문제에 나오고 문제 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제에는 이것만 알면 된다 하는 거. 미성년자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 있고 피특정 후견인 있습니다. 이 4개만 알면 돼요. 더 있는지 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4개는 진짜 확실하게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저는 힘들었던 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처음 보는 단어인데 다 비슷하게 생겼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해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알죠? 그냥 어른이 아닌 사람이죠. 어리게서 어른을 보통 성인이라 안 하고 또 성년이라고 합니다. 성년이 안 된 사람.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 일단 성년이니까 어른은 됐겠죠. 어른은 됐는데 이 사람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 사람입니다. 결여된 사람. 야, 유튜브 댓글 보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예. 이런 분들이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앞에 P가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인데 P 대충 앞에 P 붙으면은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이 하자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있으니까 성년 후견인도 있겠죠. 성년 후견인은 아는 사람이냐? 법정 대리인, 보호자 이런 분들을 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대충 이 정도 알면 개념은 잡힐 것 같고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 말 그대로 뭔가 한정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건데 뭔가 한정됐어요. 뭐가 한정됐냐?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렬가 됐긴 한데 지속적이 아니야.
좀 뭐 일시적인 느낌이 강하겠죠. 대충 뭐 피성년 후견인이랑 같은 결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진짜 뭐 선천적으로 아니면 살면서 언젠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후로 쭉 결여가 됐다면 피한정 후견인은 뭐 어떤 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대입하면은 되게 잘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뭐 한정 후견인도 있겠고 이것도 똑같이 뭐 대리인 보호자 같은 결입니다.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뭐냐? 이게 은근히 쉬워요. 왜냐면 말이 다 피특정 후견인 있으면 이 사람은 특정 사무나 뭐 특정 분야에서 결여된 사람입니다. 결론은 후견인이 뭐냐? 피 들어가고 후견인이 뭐냐? 뭔가 결여가 된 사람이야. 근데 피성년 후견인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진짜 평생 예, 그런 사람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 뭔가 일시적으로 예. 피특정 후견인 특정 사무나 뭐 특정 분야에서 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서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1번 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거 적으면서 할게요. 미성년자가 있는데 뭐 대리인의 동의 없어.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나오죠. 추인이 뭐냐? 추인을 그냥 동의라고 보면 됩니다. 추인했다, 동의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추인이 뭐 말인지 몰라서 되게 고달팠던 기억이 나네요. 자,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예, 성년이 되기 전에 어른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 일부를 이행하며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다른 개념하고 연결이 됐는데 원래 무슨 계약 체결을 하고 스스로 채무는 뭐냐? 그냥 돈, 뭐 재산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예, 스스로 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하면은 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미성년자고 제한 능력자야. 근데 성년이 되면 어른 되니까 뭐 제한 능력자에서 벗어나겠죠. 어른이 되고 스스로 채무 일부를 이행했으면은 실제 그 계약에 동의한 게 맞습니다. 추인한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년이 되기 전에 했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부모의 동의도 없이 했어. 자,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땡! 절대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이게 좀 뭐 쌓이네요. 예, 지우고 2번 갈게요. 피성년 후견인이 자 피성년 후견인 모태적으로 그런 분이 나왔죠.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 속임수했다 동의 있는 것처럼 믿게 해서 매매 계약했다. 근데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자 피성년 후견인 진짜 유튜브 댓글에 보이시는 그런 분이 대리인의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뻥을 쳐서 상대방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이 뭘까요? 예, 사실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취소할 수가 있냐? 피성년 후견인 제가 하자 있는 분이라 했죠.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그렇게 하자 있는 사람이 속임수를 썼는데 그걸 속냐? 라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반문하는 판례 같은 거죠. 결론은 2번도 틀렸다. 상대방으로 원래 뭐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해서 사실은 그래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하면은 속임수 썼잖아요. 속임수를 여기서는 또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계약을 하면은 보통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그냥 모든 후견인 중에서 개 레전드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 풀 때 되게 편할 거예요. 엔간하면 그냥 슈퍼 까방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은 이 사람이 뭘 하든 당한 사람이 하자 있는 사람이다. 피성년 후견인 잘못은 없다. 예, 이렇게 됐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원 나왔죠. 이렇게 후견인 같은 거는 다 가정법원에서 하니까 그냥 가정법원이라 보시면 돼요. 가끔 뭐 사람들 낚으려고 뭐 행정관청 또 뭐야 뭐 이상한 법원 이름 붙이는데 그냥 가정법원만 후견인에 관련해서 이따 보시면 됩니다. 자,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수 없다. 여기서 개념을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피성년 후견인이랑 피한정 후견인은 너 이제부터 성년 후견인 해라, 한정 후견인 해라 이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심판을 하는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겠죠. 후견인은 심판을 하긴 하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입니다. 전 처음에 이것도 되게 헷갈렸는데, 자, 결국 뭐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는 피성년, 한정, 얘마 둘이는 그냥 고려만 하면 된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나 한정 후견인 되기 싫다, 성년 후견인 하기 싫다 해도 가정법원에서 아니야, 니는 후견인 하는 게 맞아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성년 후견인 되고 피한정 후견인 되는 겁니다. 반면에 피특정 후견인은 나는 특정 뭔가에 제한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피특정 후견인 만들려고 하냐 라고 하면은 반하여서 할 수가 없죠. 그나마 이 셋 중에 제일 멀쩡한 게 피특정 후견인이라 볼 수 있겠죠. 예, 다시 3번 보겠습니다. 가정부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이 얘기는 한정 후견이 아니고 특정 후견 개시 얘기입니다. 예, 쉽죠? 자, 그럼 4번 볼게요.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냥 뭐 대놓고 정답입니다. 뭐, 특정 거기에 그런 사람인데 그냥 뭐 기간이랑 사무 범위 정한다. 이거는 뭐 이해하고 자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하고 외웠어요. 여러분도 이거는 뭐 반복하면은 당연해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 후견은 기간하고 사무 정하는 거구나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또 근데 특정 후견 말고는 기간이랑 사무라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특정 후견 빼고 뭐 한정 후견 할 때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하면 틀린 거니까 그거 뭐 아시면 되고요. 5번 갈게요.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 자, 제한 능력자죠. 이 네 개를 통틀어서 하는 게 제한 능력자인데 취소권은 알아두세요. 재판 외나 재판 상이나 둘 다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엔간하면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내가 이거 표시도 해보다 니 살면서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이때 그냥 완벽하게 외우고 가시죠.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일단 제가 보는 거 다 기출입니다. 이번에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 대리 행위는 뭐 이제 이후에 배울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대리 행위는 누가 할 수 있냐? 그냥 의사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피성년이든 피한정이든 피특정이든 미성년자든 누구든 간에 그냥 의사 능력 대충 뭐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다. 이거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이 계시겠죠. 어릴 때 뭐 동생한테 돈 줄 테니까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하면은 그 동생이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없죠. 그냥 의사 능력만 있죠. 그런 사람도 하는 게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리 행위는 개나 소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외우기 쉬울 겁니다. 그럼 1번은 보자. 의상 능력이 있는데 유효한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니죠.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시시하게. 1번이 옳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2번 맞겠죠? 맞는 거 갈게요.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방금 말했던 거죠. 예, 방금 말했던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누구? 피성년하고 피한정 고려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 이것도 그냥 맞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없어. 제한 능력이 있어. 근데 이거를 빌미로 취소할 수가 있대. 그러면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그냥 뭐 당연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4번 볼게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 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고 하면은 되게 쉬워져요. 피성년 후견인 진짜 뭐 가령 일단 이거 누구를 비유해버리면 좀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뭔가 되게 하자 있고 제약이 있는 사람인데 취소할 수 없는 범위 판례에 이런 게 있어요. 뭐 편의점에서 물건 사기라던가 뭐 세탁기에다가 빨래 넣는다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엔간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의사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죠. 이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5번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이것도 저는 딱히 막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외웠던 게 원래 피한정 후견인이야.
근데 이제는 찐이 돼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이건 뭐 한정의 콜라보도 아니고 동시에 갖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전에 있던 피한정 후견인을 취소하고 이 사람은 그냥 찐으로 피성년 후견인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참 쉽죠? 예. 바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민법에 사실 주로 나오는 문제인데 채팅이 안 쳐지냐? 네, 좀 방송 사고가 생겼네요. 이거 혼자 타이핑할 때도 이러더니 이때 제가 고치는 법을 몰라서 큰일 나네. 글자도 안 써지네. 자, 그러면 마우스로 그냥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뭐 미성년자 갑이 있고요. 행위 능력자 뭐 을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미성년자 일단 뭐 제한 능력자죠. 빡센데. 됐다. 이거를 잘라야 하나? 근데 컷하면은 되게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냥 뭐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예. 미성년자 갑하고 행위 능력자 을하고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갑이 누구냐?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틀렸어요. 왜냐면 꿀팁인데 이거는 민법상에서 엔간하면 진짜 웬만하면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묵시적이 무슨 말이냐? 그냥 뭐 암묵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엔간하면은 암묵적으로 다 된다. 그래서 무조건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대부분 틀렸다고 봅니다. 1번 정답 아니죠? 자, 2번. 을은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을이 갑이 제한능력자인 걸 알았는데 주인이 있기 전까지 동의 있기 전까지 이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냐? 정답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거나 뭐 제한 능력자인 걸 모르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은 이 사람은 난 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하고 계약 취소할게 이렇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약할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어. 그냥 사실 이거죠. 상대가 고딩인데 담배를 판 업주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알면서 담배 팔아놓고 이제 뭐 어디 뭐 경찰 와가지고 담배 뭐 왜 팔았어요 하면은 이제 그때 와서 뺄 수 없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쉽죠. 2번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갑이 단독으로 뭐 매매 계약했죠. 계약했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취소하면은 신의 측에 반한다. 자, 제가 신의 측 멘트를 최근에 좀 많이 썼는데 신의 측이 뭐냐면 그냥 좀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의 룰 같은 겁니다. 가령 뭐 당연히 기정됐어도 시험 문제가 늘었어도 절대 시험 평가니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려면은 기존대로 가되 문제 수만 늘려야 된다. 그리고 난이도가 불이 되면은 이제 뭐 그제서야 난이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든 개정 첫 시험은 쉽다라는 저희 사회의 암묵적인 룰, 저희의 신의 측이 있죠. 하지만 이번 시험 뭐냐? 신의 측에 반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자, 갑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냐? 아니요. 반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미성년자가 되게 법적에서 법률에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죠. 미성년자라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제한 능력자잖아. 좀 제한이 된 사람이니까 이 새끼는 계약을 했다가 안 할래 하고 취소하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자, 3번도가 아니고 그래. 신의 측에 반한다 돼 있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자, 3번도 틀렸어요. 그럼 이제 4번 갈게요. 계약 체결 시 을이 미성년자한테 나이를 물었다. 나이 몇 살이냐 했는데 이 새끼가 20세라고 했어요. 근데 미성년자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갔는데 편의점 알바가 몇 살이세요?
했는데 20살이라 하고 그렇구나 하고 담배를 준 거야.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담배를 준 거야. 그제 와서 경찰이 또 와가지고 담배 미성년자인데 왜 팔았냐 했는데 나이 20살이라서 믿었어요. 이러면은 그래봤자 알바든 뭐 업주든 되게 뭐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신분증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4번은 자 계약 체결 시 만 24라 했어도 이 새끼는 뭔가 적극적으로 사기친 게 아니다. 응?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려면 민증을 위조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새끼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는 그냥 말만 아가리만 20살이다 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이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예. 자, 뭐 4번이 이렇게 정답이 됐고 이제 마저 5번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위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 갑의 부당 이득 반환 범위는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뭐 법정 대리인이 우리 애가 뭐 이거 잘못 봤는데 반품해줘요, 환불해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됐다. 취소할 수 있겠죠. 했는데 부당 이득 반환 범위 뭐냐? 이거는 사실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나중에 할 말인데 지금 미리 설명드리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선임 중에 한 명이 월급을 5배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한 게 국방부에서 월급을 5배로 들어오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스러워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와 씨발 개꿀이다 싶어가지고 이 월급 5배를 그냥 무지성으로 다 써버린 거야. 이때 이 무지성으로 받은 이 돈이 뭐냐? 이게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대충 이런 거를 부당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딱 이 정도만 알고 다시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럼 법정 대리인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요, 이거 제한 능력자잖아요. 제한 능력자면은 선의 악의가 아니고, 자 선의 악의 용어 설명 가자면 선의는 뭐랄까 진짜 순진한 거, 무슨 일을 벌였는데 모르고 한 거임. 이런 걸 보고 선의라고 하고, 악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악이죠.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이란 뜻은 아니고 알고 한 거임. 알고 그냥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했다거나 뭐 상대가 제한 능력자인 거를 알고도 그렇게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이런 사람이 됩니다. 5번이 왜 틀렸냐? 법정 대리인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 지금 갖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부당 이득 그거 반납하면 되거든. 잠깐만 이거 맞나? 마침 책을 그냥 펼쳐놨는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해설을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한 능력자는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 선의 악의를 절대 따지지가 않고 그냥 제한 능력자면은 그래 현존하는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겁니다. 이것까지는 되게 쉬운 거기 때문에 예,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아니 나 문제 되게 많이 뽑아왔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 뭐냐 그냥 돈 뭐 재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면제하는 것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채무 면제 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유효하냐? 예, 유효하죠. 왜냐면 자신의 채무 면제, 미성년자가 가령 뭐 이럴 일이 없겠지만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가 아유 씨발 불쌍하다, 그냥 돈 다 까줄게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 하는 채무 면제 계약이죠. 여기에서 동의를 했는데 이거 완전 좋은 개꿀 기회인데 굳이 뭐 법정 대리인 뭐 부모님 동의 받아야 돼? 필요 없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2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한테 범위를 정해서 재판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냥 뭐 한 10만원 주면서 니 알아서 해라 했는데 이게 꼭 뭐 종이로 써서 말하거나
뭐 말로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손에 10만원 딱 쥐어주면서 보내면은 이게 묵시적인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민법은 엔간하면 묵시적인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정답이에요. 자, 그래도 기출 나름 3개 풀고 본다고 이제 이 용어가 되게 익숙해지고 쉬워지기 시작했죠. 자, 3번 봅시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한테 특정한 영업을 허락했다. 그러면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네,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맞는 말이라고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애한테 뭐 가령 편의점을 차려줬는데 이제 그 안에서 미성년자가 뭐 어떻게 영업을 하든 간에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 없어요. 그냥 시험에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뭐 간섭 못한다 정도로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에서 더 딥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개념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꼬아낼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줄을 그대로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뭐 특정한 거 영업 허락했으면은 거기에 대리권은 소멸한다, 뭐 병존한다, 아니면 뭐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 일체 대리권 소멸. 자, 됐습니다. 4번 미성년자는 잠깐만 타인의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뭐냐? 시험에서는 그냥 대리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딱히 두 개 구분돼서 나온 적이 없어. 자, 근데 아까 말했죠. 대리인은 누가 할 수 있냐?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뭐 행위 능력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미성년자 의사소통 되죠? 의사 능력 있죠? 그러면 4번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왜냐면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본 안 쓰고 영상 찍기는 뭐 처음인데 한번 즉석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뭐 부동산을 샀어. 3억 주고 샀다. 그럴 일 없겠지만 샀는데 3억 너무 비싸다. 취소했습니다. 혼자 취소했어요. 혼자 계약하고 혼자 취소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이 야, 네가 몰라서 그렇다. 이거 3억이면 개꿀이야 해가지고 네가 취소한 거를 다시 취소하자. 부정 두 개면 긍정이죠. 이 취소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3억 산 채로 있자 하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를 잘 영리하게 악용해 버리면은 상대방 너무 손해를 보겠죠. 예, 그래서 취소한 거를 다시 취소하진 못한다. 미성년자가 자기가 단독으로 취소했으면은 거기서 끝. 그 취소했는데 법정 대리인이 살리자.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은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이고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이 개념은 이제 혼자 뭐 공부하시면서 풀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글자가 안 나오는 이슈가 생겼는데 아이고, 굿노트 못 써먹겠네. 응? 자, 이렇게 한번 칠하고 지우고 안 됐네. 이거 문제 해결법 아시는 분 계시면은 훗날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안 써지는 거 없가임 진짜. 뭐 하다 보면 또 되겠지. 자,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해외 능력이 있다. 이거 뭐야? 아까 봤던 거랑 여기 있잖아.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 소멸한다. 특정한 영업. 뭐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성년자와 동일한 해외 능력이 있다. 정답입니다. 동일한 해외 능력이 생기니까 성년이랑 똑같은 급이 되니까 법정 대리인이 함부로 간섭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거 이미 기출에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죠?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특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다. 이제 되려나? 됐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 그럼 특정 후견인일 때는 어떡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다. 사실 여기까지는 되게 기초 개념이시니까 뭐 당장 안 외워진다 한들 한 두세 번 보면 외워질 겁니다. 이거는. 예. 자, 3번 봅시다.
특정 후견은 바로 있었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이죠. 2번, 3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셋,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신 심판할 때는 종전의 성년 후견의 종을 심판한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거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자, 5번.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를 능력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차의 청구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게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정답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말이 빠져서 5번이 틀린 게 됐어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갔으면은 5번 지문이 맞는데 지속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냥 저렇게 하면은 저건 뭐냐?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뭐 이상 민법조무사 9급 독학의 용어 특강 제1강 제한 능력자 편이었고요. 와, 이거 뭐 막상 하려니까 누구한테 설명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네요. 이게 뭐 대본도 없고 그냥 문제 보면서 프리스타일로 뽑다 보니까. 근데 언젠가 제가 법 관련해서 독학한 이유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 과목에 대해서 유독 사람들이 인강을 꼭 들어야 된다 하는 편견이 되게 있어요. 뭐 진짜 9급에 있는 행정법이라든가 해서 근데 저는 진짜 그 강박을 깨드리고 싶었고요. 법 과목을 독학해도 합격점은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뭐 누가 보면은 그냥 야 인강 들으면 되지 왜 굳이 인강을 안 듣냐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저처럼 진짜 인강 들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제 이 인강이 도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좀 제가 한번 올려보고 좀 이 인강 퀄리티가 좀 괜찮나 아니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하면은 뭐 2편 3편에서 용어 뭉친 기출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 꼬라지 보니까 설명 졸라 못하고 답도 없네 싶으면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일단 뭐 이상 민법조무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